예, 경기 광주시 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제가 그 후보자님께서 낸 그 서면 답변서 중에요,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부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그 보장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독립성을 가진 그 헌법기관인데, 지금까지 보면 예컨대 우리 정부 부처에서 선거에 관련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그런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입법을 하기 전에 그 입법에 필요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료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그 위원회는 회의체 방식으로 운영 자체가 뭐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가지 몇 번째 제가 여기서 보고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투표 시간 관련해서입니다. 투표 시간. 잘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 투표일은 그날은 공휴일로 돼 있는데요. 거의 이제 뭐 공무원이나 큰 대기업은 공휴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작은 중소기업,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 가까이가 뭐냐면 우리 그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제때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투표시간 연장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입법 사항 법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좀 강력하게 선관위 의견을 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제가 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다른 나라와 굳이 비교하는 것이 뭐 적절치는 않지만, 그 선거 연령의 경우는 워낙 우리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이 19세입니다. 다 18세, 16세까지 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거 연령 얘기를 하면 18세로 하면 뭐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차한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원회에서도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기는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 이런 부분을 입법기관에 국회에 좀 더 그 강하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 같이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사무원들의 수당 문제도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이번 선관위원님께서 이번에 선관위에 두시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25년째 선관위원 수당의 변화가 없고, 더구나 최저임금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이 같습니다. 현실화는 뭐 이거 여기저기 미루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네. 이번에만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사전 투표제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날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제의 그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식 투표할 때 하고 투표소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투표소 설치를 일반 투표할 때는 대부분 1층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나 지상 2층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1~2%에 불과한데, 사전 투표할 때는 이게 18%에서 20%까지, 사전 투표할 때는 이 지하나 1층, 2층으로 가는데, 그 위치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약자들에는 이동하는데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수년째 선관위에 요청을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평일이어서 그 어떤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전국에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런 그 이유를 대는지 이 부분도 저만이 아니고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국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깊게 한번 이번에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동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투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전 투표 설치 장소가 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뭐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그렇게 확대하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걸 그 동안에는 평일이어서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참 국민의 참정권을 그 정도 수준과 비교하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실망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에게는 선관위가 곧 법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지역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직접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하다 보면 작은 문제 하나라도 그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근데 질의를 하는데 각급 위원회 선거 단위로 답변이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보는 후보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수정을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선거 관계 법령이 상당히 좀 뭐랄까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다양한 그 행위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행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그때 제때 안 되고 또 위원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한번 좀 위원이 된다면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하실 거야? 다음에 안 하실 거예요? 보충 안 하면 하세요. 예. 1분. 저는 이 부분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또 말씀들을 이 부분도 여야 의원 공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뭔가 그 선관위에서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요즘은 이제 뭐 전화로만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시스템을 확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선관위로 문의를 하건 중앙 선관위로 문의를 하건 일단 그 문의가 접수가 되면 즉시 어느 한 군데 터미널로 가서 거기에 대한 각급 선관위의 의견을 취합을 하든 아니면 가장 높은 단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든 요즘은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이번에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번 21대 총선 전에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 참 공감 가는 분이 많고요. 한번 제가 위원이 된다면 한번 그 어떻게 상황을 한번 보고 한번 좀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또 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